한국 음식에서 가장 오래된 맛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이 김치, 고추장, 매운맛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작은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음식의 상징처럼 보이는 고추장은,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한반도의 밥상에는 빨간 고추장찌개도 매콤한 비빔밥 양념도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도 그 밥상은 심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깊은 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장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간장, 된장, 고추장이 어떻게 한반도 식탁의 주인공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양념 세 가지의 역사가 아닙니다. 콩을 오래 먹기 위한 기술, 소금을 다루는 지혜, 집집마다 이어진 기억, 그리고 뒤늦게 들어온 고추가 한국인의 입맛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출발점은 콩입니다. 한반도 식탁에서 콩은 아주 중요한 식재료였습니다. 문제는 콩이 그냥 두면 오래 보관하기 어렵고 그대로 먹기에도 손이 많이 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콩을 삶고 찢고 뭉치고 말리고 띄웠습니다. 이것이 메주입니다. 메주는 조금 이상한 물건입니다. 맛있게 먹으려고 만든 음식이라기보다 맛있는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 만든 중간 단계에 가깝습니다. 삶은 콩을 덩어리로 빚어 따뜻한 곳에서 말리고 띄우면 그 안에서 미생물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오늘 발효라고 부르는 과정입니다. 예전 사람들은 미생물이라는 말을 몰랐지만 잘 뜬 메주와 잘못 뜬 메주의 차이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색, 냄새, 단단함, 계절, 바람, 햇볕, 장맛은 과학이면서 동시에 감각의 기억이었습니다. 여기서 한국 장문화의 핵심이 나옵니다. 메주를 소금물에 담가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콩의 맛이 소금물 속으로 우러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장을 가릅니다. 하나의 메주에서 두 가지 장이 갈라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구조가 흥미롭습니다. 간장 따로, 된장 따로 만든다기보다 한 몸에서 나온 형제처럼 만들어집니다. 간장은 국, 나물, 조림의 간을 잡아주고 된장은 찌개와 국, 쌈장과 무침의 바탕이 됩니다. 간장은 흐르는 맛이고 된장은 남는 맛입니다. 하나는 스며들고 하나는 버팁니다. 한국 밥상의 깊은 맛은 이 둘의 분업 위에서 자랐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 문화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정확한 시작점을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록을 보면 적어도 삼국시대에는 콩을 발효한 장류가 중요한 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라 신문왕 때 왕비를 맞이하는 을의 물품에 장류가 등장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물론 그때의 장이 오늘날 우리가 먹는 간장, 된장과 완전히 같은 제조법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발효한 콩의 맛이 이미 의례와 식생활 속에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장은 왕실의 패백에도 오르고 시간이 지나 고려시대에는 백성에게 나누어주는 구휼 물자로도 등장합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소금과 장, 된장을 나누어 주었다는 기록은 장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장은 고급스러운 양념만이 아니었습니다. 염분을 주고 단백질을 보태고 오래 저장할 수 있는 생존 식품이었습니다. 조선으로 오면 장 문화는 더 체계적으로 보입니다. 농가와 살림에 관한 책들에는 메주를 만드는 법, 장을 담그는 법, 맛이 변한 장을 고치는 법까지 나옵니다. 장은 한번 담그고 끝나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집은 오래된 간장을 조금 남겨 새 간장에 보탰습니다. 흔히 시간장이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맛이 해를 넘기며 이어지는 겁니다. 같은 콩, 같은 소금을 써도 어느 집 장독대에 놓였는지, 햇볕은 어떤지, 메주는 어떻게 떴는지에 따라 맛이 달라졌습니다. 장독대는 부엌의 창고가 아니라 장 담그기가 음식 기술만은 아니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예전에는 장 담그는 날을 고르고 장독 주변에 금줄을 치고 숯이나 붉은 고추를 띄우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보면 미신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현실적인 감각도 섞여 있습니다. 장은 한번 망치면 한 해의 밥상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장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기운을 막는다는 믿음은 동시에 장독을 깨끗하게 지키고 낯선 손길을 조심하게 하는 생활 규칙이기도 했습니다. 발효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변화를 의례로 다루었습니다. 장맛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곧 한 해의 살림이 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늦게 온 주인공 고추장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고추의 원산지는 한반도가 아니라 중부 아메리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보면 대항해 시대 이후 고추가 여러 지역으로 퍼졌고 한반도에는 17세기 초 무렵 들어왔다는 설명이 유력합니다. 경로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고추가 들어오기 전에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빨간 고추장이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추장은 태초부터 한국 밥상에 있었던 장이 아니라 이미 단단하게 자리 잡은 장 문화 위에 새로 올라탄 장입니다. 그런데 이 후배는 굉장히 빠르게 존재감을 키웠습니다. 조선 후기 문헌에는 고추장 제조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농가의 세시를 노래한 글에도 고추장이 언급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셈입니다. 왜 고추장은 그렇게 강력했을까요? 고추장은 단순히 매운맛만 주는 양념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장입니다. 콩 발효에 구수함이 있고 곡물에서 오는 단맛이 있으며 소금의 짠맛이 있고 거기에 고추의 매운맛과 붉은색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고추장은 기존 장 문화와 완전히 다른 외래의 맛이 아니라 간장과 된장이 만들어 놓은 발효의 문법에 고추가 들어와 변주한 결과입니다. 된장이 낮고 묵직한 베이스라면 고추장은 그 위에 붉은 리듬을 더했습니다. 비빔, 무침, 볶음, 찌개에서 고추장은 재료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한국 음식의 매운맛은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발효된 단맛과 짠맛 위에 얹힌 매운맛이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오면 장독대의 풍경이 크게 흔들립니다. 도시화가 진행되고 아파트 생활이 늘고 여성의 노동과 생활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집집마다 메주를 띄우고 장을 담그는 일은 시간과 공간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1908년 서울에서는 장독대를 없애고 공업화된 간장, 된장, 고추장을 사 먹자는 운동도 추진되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전통을 없애자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 배경에는 위생담론, 도시주거, 가사노동의 부담 같은 문제가 얽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장은 집에서 담가 먹는 것과 사서 먹는 것이 공존하는 시대로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에게 공장장은 편리함이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잃어버린 집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장 문화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트에서 간장, 된장, 고추장을 쉽게 삽니다. 동시에 여전히 집에서 장을 담그는 사람들도 있고 오래된 시간장을 지키는 집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한때 낡은 것으로 여겨지던 장 담그기는 2018년에는 국가무형 유산으로 지정되었고 2024년에는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 유산 대표 목록에 올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을 박물관 속 물건처럼 보존하자는 뜻만은 아닙니다. 장은 지금도 먹고 나누고 고치고 바꾸는 살아있는 문화입니다. 간장, 된장, 고추장은 한국 식탁의 주인공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 저장되었고 밥과 잘 맞았고 가난한 날에도 맛을 만들었고 새로운 재료가 들어와도 자기 방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간장, 된장, 고추장은 어쩌다 만들어졌을까요? 답은 어느 천재 요리사가 하루아침에 발명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콩을 오래 먹으려는 필요, 소금을 아껴 쓰는 지혜, 보이지 않는 발효를 믿고 기다리는 감각, 그리고 바깥에서 들어온 고추를 자기 입맛으로 바꾸는 능력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간장과 된장은 메주라는 한 몸에서 갈라져 한국 밥상의 바탕을 만들었고 고추장은 뒤늦게 들어와 그 바탕을 붉고 강렬하게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장은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시간을 먹는 방식입니다.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한국 밥상의 깊은 맛은 매운맛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콩과 소금과 기다림이 만든 장독대의 시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